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같이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미적분학을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끝나고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이제 곧 예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상으로 이제 하는 특강인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중에 하나인 그 미적분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대학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걔네들을 어떻게 정복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맨 처음에 우리가 먼저 미적분학이 어떤 식의 구성들로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 1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제 그 1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학을 뜻하고요. 이제 미적분 2라고 하는 것은 2학기 때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대나 뭐 일반적인 자연과학대나 아니면 그런 과 같은 경우는 미적 1하고 미적 2를 대부분 다 배우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이 많이 비중이 안 들어가지만 이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학이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 1 같은 경우는 1년 커리로 두 개로 나눠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미적 1이라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일변수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일변수 함수.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배웠던 함수처럼 어떠한 함수의 변수가 하나씩 들어있는 함수에 관한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그거에 관한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인 미적분학 1에 관한 내용이고 되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뭐하고 많이 중첩되냐면 고등 내용하고 많이 중첩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적분학 1을 대비할 때는 고등학교 수학이 좀 많이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대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학이 또 안 돼 있다고 해서 얘네들 또 정복하기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적분학 1을 배울 때는 처음 배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라고 할지언정 걔네들의 기본적으로 토대를 완벽하게 잡고 꾸준히 가게 된다면 얘네들의 과목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이제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차원을 늘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을 늘린 그 차원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함수들의 이제 미분 적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일반적으로 다변수 미분 적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변수 미분 적분. 네, 다변수 미분 적분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미적분학 2 같은 경우는 공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대 같은 경우나 일반적인 그 이과대학, 즉 자연과학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 2 같은 경우는 100% 필수적인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좀 노력이나 좀 약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모든 시험의 난이도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좋아지냐면요. 일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보아온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시에서 주는 난이도는 시험 난이도는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를 대비할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많이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반면에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학교 때 가서 거의 처음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많이 좀 심오하고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시험해보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대신 얘네들은 뭐가 힘든 게 그 큰 특징이냐면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변수 함수나 이제 벡터 같은 필드 같은 거를 이제 공부할 때는 이해가 100%된 상태에서 그 이해를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정복을 하게 된다면 시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은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1학기 때 배우는 일변수 함수라는 미적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변수 함수, 즉 한마디로 다변수들을 공부하는 이제 미적분학 2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미적분학은 어떠한 수강 대상들이 이제 필요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경상대나 이제 공대나 이과 학생들처럼 수학이 필요로 하는 예비 대학생들 1학년들이 보통 주 대상이 되겠죠. 특히 이 경상대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는 미적분학 1 정도만 준비해도 되긴 하는데 미적분학 2에 있는
벡터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벡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게 되면 나중에 3, 4학년 때 배우는 이제 경제 수학이 있거든요. 그럼 경제 수학에서 우리가 벡터를 다루는 학문을 하기 때문에요. 꼭 벡터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 안 할지언정.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과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학교 같은 경우는 공과대나 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미적 1하고 미적 2를 다 다루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과대 중에서도 그 수학이 많이 비중이 들고 있지 않는 뭐 화공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식생공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미적 1까지만 공부한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 걔네들 보통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1년치에 대한 커리큘럼에 관한 그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우리 학교가 이제 미적 1하고 1, 2를 두 개를 같이 1년 커리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미적 1을 아니면 반년 동안 2번을 공부하는지 그런 식으로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강 대상 바로 무엇이냐면 당연히 편입을 준비하는 이제 편입생들이 되겠죠. 우리 특히 요즘 들어가는 이거 연고대 편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스튜어트라고 하는 그 미적 분학만 수학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편입을 준비하는 편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대 고대를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 분학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적이고 거기는 연습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편입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모티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공업수학이나 전공수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업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 애들이 3, 4학년 때 올라가서 배우는 수학, 공업수학. 그다음에 전공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대학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이제 수학들. 예를 들면 선형대 수학이나 아니면 미분 방정식 같은 거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얘네들 각각의 내용만 알아도 이해는 좀 쉬워요.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적 분학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대 수학이나 그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미적 분학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그러겠죠? 보통 이제 그 3학년이나 4학년 되는 이제 대학생 학생들이나 아니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하기 직전에 있는 학생들 있죠. 예를 들어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수학이 많이 까먹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 경우는 미적 분학을 준비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미적 분학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과학고나 이제 과학고 준비 학생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과학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1학년 때 그 하나의 커리큘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도 전부 다 공부를 해요. 보편적으로.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는 미적 분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선택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시스템을 보통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양으로도 커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학문 자체가 굉장히 깊은데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 시수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시수 안에 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좀 더 이제 보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복습 단계나 아니면 예습 단계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는 미적 분학의 내용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는 걔네들이 미적 분학이 갖고 있는 그 일명 대학 수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수강 대상들이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미적 분학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수학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입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공부, 우리가 전공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게 되는 그 베이직한 그 우리가 그 학문이 있을 거 아니야? 베이직한 학문이 있을 거고 그 베이직한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고급적으로 가게 되는 그 어드밴스드를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집을 만들 때 그 집 자체에 있는 그 뼈대들이 100%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시멘트를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지진 같은 거나 아니면 큰 태풍이 불어왔을 때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 공대생들이나 아니면 이과대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학문들의 기본 베이스는 미분적분이에요. 미분적분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기틀 자체가 이제 약하대요. 약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드밴스 과목, 즉 우리가 고급 과정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문제를 풀 때마다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개념들이.
그럼 어떠한 식이 되는 거냐면 저는 이 전체의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이 안 봐지는 거죠. 안 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적 분학이 중요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학의 기본이 되면서 모든 공과대나 이과대가 할 수 있는 학문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적 분학은 100%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때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1학년 때 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아도 기본적으로 딴 건 몰라도 미적 분학을 좀 공부를 해둬야 되는 것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좀 바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미분방정식이나 이제 공업수학을 위한 선수 과목이라 얘기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미분이 들어간다. 미분. 그럼 당연히 우리가 미분을 할 줄을 모르면 당연히 미분의 방정식을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미적분을 풀 줄 알아야지만 그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분 방정식의 내용을 배워도 그걸 풀 줄 모르면 막상 도루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위한 기본적인 모티브가 될 것이고, 공업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이제 구별이 되어 있답니다. 어떤 거냐면 미분 방정식, 그다음 미분 방정식보다 좀 약간 어렵게 배우는 뭐가 있냐면 편미분 방정식이 된답니다. 편미분 방정식.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선형대수학이 있대. 선형대수학.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공업수, 그래서 공대들이 필요하는 과목들만 골라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공업수학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미분 다 들어가 있고 맞죠? 그다음에 이제 선형대수학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벡터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벡터.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미적분학 2 내용이 100%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공업수학은 공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에 있는 미분방정식과 공업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선수 과목이 됩니다. 가장 준비가 돼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미적분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을 보시면 어떤 것이냐면 그럼 미적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당연히 미적분학은 그 기본이 되는 그 수학의 시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부터 가리키는 건 맞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다루고 있는 미적분학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이상의 과정은 완수가 된 상태에서 고교 과정에 있는 내용까지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초나 기본인 한마디로 우리가 중등 과정에 있는 수학이 100% 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것이 되냐 먼저 그 과정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는 중등 과정이나 그 중등 과정 이하에 있는 것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거기에 관한 기본을 먼저 다지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문제 풀 때마다 물음표가 뜨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친구들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것이 좀 약간의 좀 많이 질문이 나오냐면 보편적으로 2차 함수가 이제 최고차 함수이면 아래로 볼록이고 최고차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중등 과정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중등 과정 내용에서 좀 약간은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문제 풀 때마다 조금씩 꼬이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미적분학을 준비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기초와 기본 수학을 가지고 우리가 중등 과정 내용까지는 100% 숙지를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심화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 일변수 함수의 심화 문제나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한번 다뤄보고 싶다. 그런 경우는 고등 과정에 있는 수학 과정을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대학교 과정에서는요, 그 대학교의 수학의 원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그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원리적인 것 측면을 배우면서 그 측면을 가지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 문제들을 구성된 문제가 바로 수능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 고등 과정, 즉 일변수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싶을 때는 고등 과정에 있는 수학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오시게 되면요, 좀 더 나중에 미적분학 들을 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진도도 빨리 나갈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티브, 뭐냐면 기초 기본 수학을 이용해서 기본을 먼저 다지거나 아니면 고등 과정에는 수학을 이용해서 먼저 어떻게 미적 원의 내용을 나중에 공부할 때 이제 심층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모티브를 짜는 것도 얘네들의 큰 특징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을 보시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이제 좀 약간 솔루션을 좀 약간 드리고자 한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두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애들 친구들을 보면요. 이제 필기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명 그걸 일명 멀티가 되는 친구라고 있거든요. 일명 멀티가 되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멀티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멀티가 안 된다는 게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필기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미적분학 보통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학교의 생활은 어떤 것이냐. 그 TV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책 같은 거 하나 들고 어떠한 강당 같은 데 들어가서 PPT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필기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반적인 미적분학 수업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이 책을 들고 와서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설명하시면서 걔네들 설명을 해주시고 숙제 같은 거 내주는 거 써주시면서 그날 수업이 끝나는 게 미적분학의 보통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원서 같은 것들은 이제 수업을 구성하기엔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는 책들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파트들을 막 이상하게 쉽게 했는데 자세히 나야 되고 그다음에 30분에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마치 4시간 분량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에 따라서 얘네들을 빨리 설명하고 싶을 때는 통합적으로 설명하실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맨 처음에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수업에 관한 강의 필기 노트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 수업이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선생님, 그 교수님들이 그 필기하고 있는 필기를 노트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가 가리키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필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필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기를 함에 인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시험을 내고자 했을 때 뭐가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수업 강의 필기를 확실하게 노트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그 학교에 그 선생님, 그 교수님에 관한 그 가리키는 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학교 시험의 족보를 분석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크게 이제 학교 시험 족보는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연히 그 학교 시험은 그 책을 가지고 만들었던 시험지로 구성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습 문제나 아니면 예제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풀고만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책 이외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물음표가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 족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예상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는 예상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걔네들의 족보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세 번째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퀴즈를 먼저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단원 하나 끝났을 때 퀴즈를 보든지 아니면 소단원 하나 끝났을 때 퀴즈를 보든지 간에 철저하게 퀴즈를 가끔씩 보실 건데 그 퀴즈에서 가끔씩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교수님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퀴즈에서 변형돼서 이제 좀 내시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 뭐냐면 퀴즈를 보통 보면 보통 채점을 해주시고 보편적 선생님들은 그 퀴즈를 열람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퀴즈를 어떻게 하냐면 그 답안지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시험지는 꼭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 시험지를 꼭 보관을 해보신 다음에 시험지 보관이 꼭 필요하신 다음에 시험지 보관을 하시고 그 시험지는 언제 이용하시냐면 시험 대비 때 꼭 여러 번을 풀어보셔야 되는 것이 큰 특징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퀴즈 자체는 그 교수님이 직접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예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꼭 버리지 마시고 꼭 우리가 얘네들을 철저하게 보관해서 나중에 유용하게 쓰게 된다는 것이 퀴즈의 분석이 될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은 시험 유형에 따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시험 유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첫 번째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네, 학교에 따라서는 걔네들의 각 교수님별 네, 각 교수님별을 이제 시험이 각각 달라서 그 각각의 과마다 시험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편적으로는 이제 족보를 분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때는 그 교수님이 갖고 있는 그 노트나 아니면 그 수업 때 얘기하는 커멘트 있죠. 커멘트.
근데 이 커멘트를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기본적인 모티브예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에 관한 예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수님의 노트나 커멘트를 이용해서 아니면 그 연습 문제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필수적으로 외운 다음에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미적분학을 동일한 시험에 한날에 보는 학교도 있답니다. 그래서 한 시험지로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답니다. 한 시험지로.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보통 이렇게 한 시험지로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홈페이지에 그 시험지를 오픈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조교들의 그 오피스 아워이죠. 오피스 아워 시간에 그 조교 있는 그 조교의 그 대기하고 있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뭐 일반적인 그 조교들한테 그 시험지를 볼 수 있는 열람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험지를 그 보는 학교, 그 대표적인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한날에 한 시험지를 보는 학교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족보 문제거나 아니면 그 담당하고 있는 조교들이 있는데 그 조교들에 관해서 이제 여쭈어봐서 그 시험지 같은 것들을 먼저 구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조교들한테 부탁하면 그 시험지에 관한 솔루션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교 시험이나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걔네들 먼저 분석해서 좀 공부해보고 시험 보게 되면 당연히 우선 예상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좀 더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처럼 시험의 유형에 따라 전략적으로 준비하다는 거는 그 시험지가 나오는 유형이 아니고 그 학교마다 진행하고 있는 그 미적분학 시험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걔네에 맞춰서 준비를 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걔네들의 첫 번째 들어가서 처음 보게 되는 미적분학 시험을 공부할 때 좀 더 유연하게 공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당연히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그 미적분학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네, 당연히 기본 대상은 당연히 이제 예비 대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갖기는 했지만 이러한 공부의 목표 같은 경우는 다른 준비하는 친구들도 같이 똑같은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고 노트하는 정리하는 습관이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 그다음 두 번째 좋은 거는 복습인데 사실 복습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잊어먹지 않게끔만 조금씩 복습을 해가서 나중에 그 시험 때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게 된다면 아마 나중에 시험 때 한 2, 3주 남겨놓고 복잡해지고 좀 바빠지는 경우는 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이제 시험 같은 거 분석할 때는 족보나 그런 것들 이용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대비를 하게 되면 첫 시험을 보더라도 약간 좀 긴장감 없이 좀 자신감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할 수 있는 태도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특강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